익산시가 민원을 받은 지 2달이 지나서야 아스콘 공장 매연 농도를 조사하면서 공장 측과 일정까지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자리가 5개월째 비면서 전주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공예 도시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군산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당일치기에 그치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서 숙박업소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청자 생산지로 알려진 부안 유천리에서 대규모 건물터가 발견돼 학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보내셨습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민원을 받고 한 아스콘 공장의 매연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이 2달 만에 현장에 나가면서 공장 측과 사전에 방문 일정까지 조율한 것으로 확인돼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시 낭산면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4월 말 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아스콘 공장에서 이따금 악취가 심한 매연이 나와 행여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닌지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매연을 배출하는 정도가 심할 때는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도 심했었고 매연도 진하게 나왔어요. 김 씨는 익산시에 후속 조치가 없자 5월 초 2차 민원을 냈고 그래도 반응이 없자 6월 초에는 환경청에 민원을 냈습니다. 익산시가 도보건환경연구원과 조사를 한 건 최초 민원일로부터 2달이 다 된 6월 25일. 더욱이 조사 전에 업체 측과 방문 일정까지 조율했습니다. 가동하시는 날짜에 저희가 맞춰서 나가겠다 그렇게만 사업장에 얘기를 했는데요. 익산시는 매연은 기준치 이하로 분석됐다며 골재를 규정대로 덮어놓지 않은 부분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익산시는 업체 측의 가동일과 연구원의 일정을 서로 맞추다 보니 점검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기관과 사전에 방문 일정을 조율한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에는 이 발암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민들 불안이 큰데요. 일단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업체와 상의해서 측정 날짜를 잡게 되면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고 그동안 악취와 축산 폐수 문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던 익산시가 엉성한 환경행정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전당 원장 자리가 5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공예 중심 도시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사무실입니다. 전 원장이 지난 3월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했지만 지금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공모가 진행되고 있어서 후임자를 찾는다고 해도 9월 초나 돼야 취임이 가능합니다. 6개월을 비워놓게 되는 셈입니다. 적격자 없음에서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이 돼서 지금 3차 공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시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공예 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 기관입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공예품전 시간을 리모델링해 수공예 산업의 거점 유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곳의 운영을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맡게 됩니다. 당장 다음 달 임시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운영을 맡을 한국전통문화전당에는 원장과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수공예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전통문화 원장뿐만 아니라 사무국장까지 6개월째 공석 중인 상태에서 앞으로 전주시는 이 일을 어떻게 전개할지 시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우려돼서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전주시의 민선 7기 문화산업 분야의 대표 사업이지만 사업을 이끌어갈 한국전통문화전당에는 5개월째 원장이 없어서 시작부터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은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일치기 관광객이 늘면서 성수기를 맞은 숙박업소가 요즘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대 역사를 간직한 군산 구도심에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손님들로 꽉 차야지만 빈 방들로 썰렁합니다. 이렇다 보니 예약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수기가 7, 8월인데 예전 같으면 이게 방이 꽉 차거든요. 근데 지금은 30% 정도밖에 안 차는 것 같아요, 진짜. 지난해 연결도로가 개통돼 기대가 컸던 선유도 숙박업소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니까 아예 그냥 당일치기로 와서 화장실이랑 샤워장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서 수영하고 거기서 씻고 그냥 나가는 거죠. 숙박객 감소는 인근 음식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녁에도 손님이 없어서 가게도 끓여 나갈 지금 힘들어요. 나가기가. 매출이 얼마나 졌어요? 매출이 반에서 반절처럼 줄었어요. 지난 6월까지 군산을 찾은 관광객은 245만 명. 지난해 이맘때 166만 명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당일치기 관광에 그치면서 체류형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숙박업소의 불황은 올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볼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주고 그래야 관광객들이 또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 안 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이 절실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부안 유천리는 고려시대 최고의 청자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대규모 건물터가 발견돼서 학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청자를 생산했던 부안 유천리 요지. 수만 점의 청자 파편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1000년 가까이 흙 속에 묻혀 있었지만 신비로운 푸른빛은 금방 구워낸 듯 영롱합니다.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시대 건물터와 석축 등이 확인됐습니다. 초석의 배열 상태로 볼 때 건물은 5칸 규모로 가로 21m, 세로 6m로 추정되는데 건물 주변에선 관자가 새겨진 기와도 발견됐습니다. 관자가 쓰여진 기와 건물들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요지는 아마도 국가에서 경영한 그런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는 대규모 건물터 한 곳을 비롯해 모두 4동의 건물터와 부속 시설이 확인됐습니다. 청자 생산 지역에서 이렇게 건물지가 대규모로 발견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세워서 정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잔 받침대와 용문양 매병 등 당대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청자 파편도 출토됐습니다. 용은 예로부터 왕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일반 평민보다는 귀족층 아니면 최고위층을 위한 청자를 생산해서 공급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조사를 통해 건물의 정확한 용도와 성격을 밝혀내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휴일인 오늘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 태권도 수련생들이 본격적인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이 태권도원의 여름 대축제장에도 하루 종일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소년 태권도 수련생들의 열기가 경기장 안에 가득합니다. 독일과 벨기에, 헝가리, 홍콩 등 국적도 다양합니다. 태권도 사범의 구경에 맞춰 차고, 지르고, 찌르며 솜씨를 뽐냅니다. No new friends. I want to improve my Korean, and most I want to learn more Taekwondo. 세계 14개 나라 130여 명의 청소년 태권도 수련생들을 위한 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품새와 겨루기, 호신술, 태권 댄스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세계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수련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나중에 꿈이 세계적인 태권도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저의 꿈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여름 대축제가 한창입니다. 대형 풀장에서는 신나는 물놀이로 더위를 멀리 날려보내고 낚시와 활쏘기, 격파 등 무료 체험장은 관광객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태권도 시범 공연도 보고 물놀이도 하고 전통놀이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한여름 태권도원의 배움과 축제의 열기는 연이은 불볕 더위보다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의 출생아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북의 출생아 수는 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100명이 줄었고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는 2015년 6,400명에서 2016년 5,900명, 지난해 5,100명, 올해 4,000명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 산업인 풍력 산업의 기술 개발 사업 3건이 전북에서 잇따라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기술 개발과 해상 풍력 터빈 실증 기술 개발, 해상 풍력단지 후보지 발굴 기술 개발 등 3건의 풍력 산업 기술 개발 사업 대상지로 전북을 선정했습니다. 3개의 사업에는 2022년까지 국가 예산 328억 원 등 모두 3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전북이 풍력 산업을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방학 중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은 동의의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8년이라는 여유 기간을 주고 계도해온 만큼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징계하고 위반 사례도 적극 적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가운데 정동영 의원이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논평을 통해서 고 노회찬 의원이 평생 선거제도 개혁에 매진해 왔음을 언급하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를 유지해서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입당해서 서민을 위한 진보 정치의 맥을 이어가고 민주주의 완성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58억 원을 투입해서 전북 어린이회관 주변에 보훈공원을 조성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에 보훈단체가 참여하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훈공원에 설치할 기념물과 각종 시설에 대한 협의를 벌여나가고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 10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부안군 변산면 하섬에서 일행들과 조개를 잡던 54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조개를 잡던 김 씨가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일행들의 말에 따라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부안군 변산면 개섬 인근 갯바위에서 50살 A씨 등 2명이 타고 있던 카약이 좌초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부안 해경은 태풍 종다리의 여파로 너울성 파도에 밀려서 카약이 좌초됐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부안군 변산면 두포마을 해상에서 어린이 2명이 타고 있던 물놀이 보트가 표류하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도내 모든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6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낮 기온이 1, 2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부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지만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